갈 때마다 요강을 챙겨갔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그 최양락 씨가요. 네.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시댁은 아주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있는 시골인데 제가 이제 시댁에 가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평생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면은 혹시나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소홀히 대하고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 생각에 최양락 씨가 그 데이트 할 때부터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 현수가 우리 어머님은 16살에 시집을 왔단다. 거기 의안부에 안 끌려가려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2살 연하 14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집을 딱 갔는데 그 14살에 시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고 저 여자 누구야? 무서워. 그리고 왜 내 옆에서 자? 막 그러셨대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최양락 씨한테도 물어봤지만 3년 후에 합방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무섭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방을 했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딱 갔는데 우리 그 시할머니죠 저한테는 어머님의 시어머님이 만삭이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거 산바라지를 다 해주신 거야. 우리 어머님이 16살 때. 그래서 우리 엄마를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잘해주기 바란다. 혹시 우리 엄마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근데 제가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어머님을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최양락 씨요. 최양락 씨요. 당신 똑바로 들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제가 한 30인분, 40인분 종갓집 제가 막내 며느리인데 막내라 안 해서 편할 줄 알았더니 다들 뭐 직장 생활하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30인분, 40인분 음식을 해서 차에다 싣고 가요. 가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기를 이제 둘 낳는데 임신을 하면은 여자들이 이게 이렇게 아래로 배가 자궁적으로 눌려서 소변을 다 자주 봐요. 아기 낳은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시댁은 안 밀리면 2~3시간이면 가는데 꼭 밀려요. 명절 때 9시간 걸려요. 9시간 걸려. 그럼 9시간 내내 저는 이제 항상 거기 갈 때 요강이나 뭐 이렇게 통을 하나 갖고 가던가 아니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월남치마 긴 치마 있죠. 그런 치마를 꼭 준비해 가요. 배가 부르는데 차가 쫙 서 있으면 중간에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화장실 도대체 몇 번이나 가는 거야 참아 막 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애 낳아봤어? 애 낳으면 이게 애가 자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꾸 눌린단 말이야 방광이. 그러면 그럼 어떻게 저기 나가서 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는데 앞에 차 뒤에 차 앞에 차는 상관없는데 뒤차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문을 열어요. 앞문 열고 뒷문 열면 그 사이에 끼는데 사이에 끼면 왜 그 다리 밑에가 훤히 보이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치마를 입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변을 볼일을 보고 가요 시댁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최양락 씨는요 항상 시댁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미리 주차장에서 기다려요.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럼 나는 음식하랴 뭐하랴 애들 뭐 또 하나 데리고 뭐 챙기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잖아요. 그러면 딱 고속도로 딱 타면 막 밀리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나한테 뭐라냐면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길 막힌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 엄마 때문에 비 오는 거라니까. 늦게 준비해가지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 엄마 때문이야. 뭐든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진짜. 그때는 내가 24살이라 나이도 어리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정말 순종적이었어요. 다 나. 그리고 한편 여자가 결혼하면은 일부 종사해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 시대 때는 그랬어요. 언니는 이혼 한 번 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충청도 양반집이라 그래가지고 충청도요. 왜 그래요? 당직.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는요 예. 밤마다 제가 가민성 방광염에 걸려가지고요. 그때? 화장실에를 그때부터 한 3~4번을 가고 그래요. 진짜로. 좋은 이야기 있으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지금 제가 지금 병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아니에요. 힘내세요. 아니에요. 아니 더 안 남으셨어요 얘기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보다는 최양락 씨가 너무 얄미워요. 왜냐면 최양락 씨는 집에서 많이 쉬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다 일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뭐 가게 가서 돈 벌고 정말 저는 360을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팔자야. 최하나 씨, 그게 자기 팔자야. 그래 나 팔자, 그래요? 나 원래 팔자가 더럽다고 이렇게 간상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더러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요 치아 교정을 했어요. 간상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이 정도로 노력을 많이 계속 했습니다. 일하시잖아요. 아니야 간상 바뀐 뒤로 일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상 때문인 게 아니고 85년대 저랑 KBS 동기예요. 야 너는 할 말이 없어. 쟤는요. 왜? 내가 왜? 조용히 해봐! 최영님은 쟤는 거짓말쟁인 게 처음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너보다 오빠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라고 불렀어요. 홍민이 오빠, 홍민이 오빠.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요 제가. 아니, 그때부터. 일단 우리 마담님들의 다른 며느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마담님들은 혹시 며느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순간 처음으로 아 이거 힘들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아니 근데 네. 요새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사춘기, 갱년기가 있듯이 며느리 기가 있대는데 네. 며느리 시작과 동시에 며느리기 시작되는데 사춘기도 길어야 3년, 갱년기도 길어야 10년인데 며느리기는 내가 죽든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죽어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며느리기가 18년이었어. 근데 저는 며느리가 돼서 처음 힘들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시댁이 부산이라 막히면 12시간이죠, 뭐. 그때는 더 그랬죠. 예. 예. 그때는 그 준비 같은 거 안 했지만 왜 가야 되나? 그리고 모르시는 3대, 4대, 5대 이런 조상을 지내면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선물처럼 좋은 남편 만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남편은 바쁘다고 안 가는 거예요. 저희는 신청. 진짜요? 네. 왜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만 가서 지내면 아니 왜 나를 볼모로 잡아서 보는 것 같은 느낌? 예, 제가 또 처음부터 잘못한 게 시어머니랑 아버지랑 재밌게 지내느라고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더 얘기를 잘해드린 거예요. 어머니 저 금보라 씨가 실물 보면 더 이뻐요. 뭐 이런 얘기. 그래 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주고받다 보니까 재밌다고 저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와야 되는데. 세상에. 예. 시댁의 기쁨 좀 해. 네, 그러니까 노동기구는 아니고 오락기구 역할을 했었죠. 네. 그냥 뭐라도 문화- 하면 되니까. 그럼요. 예, 예. 문화 쇼크가 조금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아, 예, 예. 맞아요. 방주연 마담님은 며느리로서 요즘 힘드네 싶었던 순간. 그때 시절에는 며느리는 무조건 복종, 순종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6.25 지나고 동란 지나고 어려움을 이겼던 세대라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잘 낳아서 잘 먹이 키웠으니까 너희들은 잘해야 돼.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 그러니까 인권이란 건 없어요. 며느리 인권이 없어요. 인권 없어. 며느리의 인권은 인권 없어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시댁은 이제 대대손손 의사 집안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첫 번째 간 데가 자기 형님이 하는 치과를 갔어요. 병원 순대. 대박이다. 야, 시아주머니한테 참 민망스러워요. 너무 정말. 근데 야. 치과를 왜 가냐 했더니 그 사람 그 고정관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가수들 연예인들 하면 무조건 담배를 피운다. 그러니까 니코틴이 있나 꼈나 안 꼈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치과를 데려간 거예요. 진짜 주도면밀이. 네, 아주 용이 주도하고. 네. 그다음에 종합 검진 또 받으러 가고. 또 이제 산부인과에 데려가고. 왜냐면 의사 집안이니까 그냥 뭐 진료 뭐 순서 작성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웠죠. 아, 내 건강을 이렇게 살펴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저를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다 이제 명령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건강해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하는 모든 에너지, 스트레스를 얘가 받아 넘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막 뿌려먹을 수 있다. 네, 막 뿌려 먹을 수 있다. 왜 옛날에는 소변 소리 듣고 며느리 드렸잖아요. 애 잘날 소변 보는 소리를 듣고 며느리를 드렸어요. 애를 잘 날 수 있는. 어느 날은 제가 소변 보는데 화장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게 진짜 지금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네, 그렇죠. 소변 보는 소리. 그거 굉장히 한의학적인데.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네네. 뭐 쫙 이렇게 원래 해야 돼요? 왕의 주치의는 대변 소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얼굴 빛깔 또 딱 스캔해요. 혈색 보는 거지. 혈색. 네네. 아,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실 때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왜냐면 이렇게 다들 의사 집안이시고 좀 아까 뭐 고상한 이런 거 네. 같이 활동할 때도 밖에 같이 다니시고 이런 것도 잘 못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어머니랑 같이 쇼핑을 가면 최초의 쇼핑을 같이 갔는데 쇼핑 가면 이제 그 백화점에 근무하는 분들이 방주연이를 알아보지 뭐 시어머니를 알아보진 않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렇게 아주 그래 우리 며느리가 뭐 실물이 낫죠 뭐 이러면서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러시다가 집에 오시면은 이제 이 쇼핑한 걸 그냥 톡 하고 던져버려 제 앞에서. 시기와 질투. 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참 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 며느리는 네. 영원한 적이야. 아, 영원한 적이에요. 적이야. 나보다 네. 젊기 때문에. 맞아요. 시어머니보다 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내 아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적이야. 이쁠 수가 없지. 아니 저는요. 이쁠 수가 없어. 남자하고 연애를 5년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랑하는 남자만 있으면은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딱 가자마자 우리 시어머니가 눈을 나하고 수평에서 맞춰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 다 눈을 아래로 까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겠다. 예, 왜냐하면 연기할 때눈 까는 그게 생각. 어쩐지 너무 잘. 그래서 제가요 그 냉랭한 시어머니 역할을 우리 시어머니가 모델이에요. 거기서 배웠어요. 우리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다가 저거 맨날 들어가서 이러고 봐요. 앉아 계시다가 눈을 아래로 방바닥을 보시는 거야. 나를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받아 여기서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던져 놓으셔요. 액션을 안 보시고 바로. 아니 그렇게 그리고 절대로 나는 우리 시어머니 눈을 마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어머니가 이런가 그리고 더군다나 연기의 나는 스승이시구나. 돈도 버는 여잔데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남일우 씨가 날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너네 집에 가라. 너네 집에 내가 하도 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오늘날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살았던 결과가 지금에 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잘 인내를 하고. 때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내가 드릴 때는 어머니 내가 용돈 받을게.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드렸잖아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어떻게? 그 한 번은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받으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던지세요. 마음에 흡족지 않은 거야. 다 흡족지도 그냥 않고 싫은 거야, 네가. 며느리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요즘 같으면 요즘에는 안 그러시죠. 요즘은 이거 신고당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시집살이를 한 게 더 미치는 거예요. 무섭죠. 네, 무서워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지능적이시죠. 지능적이야. 아니가 저는 두 시어머니를 모셔보세요. 그렇죠. 네, 모셨잖아요. 그렇지, 둘. 두 번 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하는 날부터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13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쨌든 한 집에 두 여자가 산다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못 살아요. 어머니가 살아왔던 길, 내가 살아왔던 길이 공존해야 이게 덜 트러블이 생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누가 나를 먹는데 먹지 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야, 먹어라, 먹어라. 야, 너 이렇게 말라서 어떡하니 먹어라 이러는데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요. 첫애 임신했을 때인데 그때 요구르트가 80원이었어요. 요구르트 집에 오는 요구르트가 80원이었어요. 기억하잖아. 뭔가 쌓인 거. 다 해요, 저는. 저는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80원짜리 요구르트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얘 그거 뒀다가 아들 줘라 이러고. 어떡해. 그게 위장에 좋대더라. 걔가 맨날 술 먹으니까 뒀다가 줘라 이러는 거야. 두 개 사면 되지. 네? 내 얘기가 나 같으면은 얘 그거 좋다니까 너도 잘 먹고 쟤도 잘 먹으니까 두 개 시켜라 이러면 되는데 80원짜리 먹는 내가 아깝고 내가 그 집 물건을 먹는 게 아까운 거예요. 마시다가 말고 딱 그다음부터 전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이제 나 같으면 그거 두 개 시키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먹는 며느리한테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거 뒀다 주라 그러세요? 위장이 중요해요? 손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제가 2개 시킬게요. 그리고 2개를 시키고 그다음부터 먹. 그리고 이제 그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다 얘기해요. 난 얘기하네. 아니 저는 나 울어. 그리고 로봇만 보고 울 일주일 거야. 동안 서로 침묵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너무 싫은 게. 그럼 아침 다 같이 먹잖아요. 전 시아버지 다 같이 먹어요. 그럼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 왜냐? 진짜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내 눈에 벌써 보여요. 저는 내가 이걸 참으면 이 집에서 못 살아요. 병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걸 왜 불편한지를 아셔야 되고 나도 내가 불편하다는 걸 표현을 해야 내가 2번 그런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 전이 시아버지는 몰라. 상황이 문제일 때. 쟤는 배우라서 그런가 보다. 밥 먹을 때도 선글라스 끼는구나. 근데 전 시어머니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할 건 서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는 13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갔어요. 그건 애들이 할아버지니까 내가 이혼했든 안 했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고 애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 갈게. 재혼 후에 여보 애들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그 돌아가시 전에 양로원도 갔다 왔어요. 가서 우리 아들들 셋이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아들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왔지만 할머니 돌아가시면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도 서운하다고 하지 마. 그래서 저는 거기다 딱 공포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3년을 살았지만 내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 집에서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나가라. 나가라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안 믿었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기회를 주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저는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는데 저는 막 입이 귀에 걸리는데 그 표정 관리하느라고 예 이랬는데 정말 마음속에서는 전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며느리로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는 게 그 뒤에도 할아버지 보러 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리를 다 하신 거예요. 예. 아까 평양중 마다님이 최양락 선배님이 이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참 이런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다 말씀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야, 니네 시어머니한테 잘못 걸리면 안 죽는다. 유영님, 반지현 선생님하고 같은 겁을 연배인데 여기 겁을 줬구나. 제가 5살 때 본 충격적인 장면은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신 할머니도 성격이 아주 불같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봉투를 줬는데 방바닥에 이렇게 툭 던졌어요. 거기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어머니 던졌어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갖고 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아내한테 이걸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일단 내가 여보 일어나 그런데 안 일어나 있는 거야, 그래도 되게. 피곤해 자 막 그냥 자 엄마 밥 줘요 애들이 해도 그냥 막 자 애미야 이러면은 애미야 이러면 이집트 미라 관에서 안악수라면 미라가 벌떡 일어나듯이 네 어머니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가 며느리 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네라고 내가 느낄 정도인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제가 가장 그러면서 좋은 남편일 거예요. 왜요? 22년 결혼 생활 동안 시집 간의 문제를 단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들어하는 모습 못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내가 다소 좀 어머니가 좀 불쾌한 얘기를 하더라도 혼자 삭히는 성격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시간을 최소화해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시간과 접촉 공간을 시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아주 짧게 불쾌하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시어머니. 예. 그러니까 낯선 저희 시어머니. 어머니는 낯선 시어머니.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복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어려서는 부모 덕으로 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남편 덕으로 살고, 지금은 자식한테 해준 게 없는데 효도 받고 살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즘 깨달았어요. 형님하고 얘기하다가, 야, 어린이날 선물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엄마예요. 어머. 그래서 우리 형이 5살 때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50번을 그 노래를 해서 어머니 주변을 돌았대. 근데 어머니는 자는 척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혼자 에이 하고 열받아서 나가서 나간 거야. 5살짜리가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나갔다 다시 들어온 얘기를 하면서 너희 어머니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너무 근데 자식을 잘 만나서 효도받고 산다.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니 자기 친자식한테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한테 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찌감치 간파하고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30대부터 골프를 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저한테 네 아내는 골프를 치게 하지 마라.
돈 많이 쓴다. 왜 자기가 돈을 많이 써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형이 결혼했을 때도 네 아내는 골프 치게 하지 마라. 돈 많이 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시어머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에 인간을 착하게 대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처음부터 악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와요. 22년 동안 제 아내는 시집살이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본인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데다 근본적으로 저 댁은 같이 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같이 살면 안 돼요. 뭐 시어머니가 착하든 천사든 뭐 악마든 어떻든 노인네를 모시고 살았다는 며느리는 일단 훌륭한 거예요. 이제 그런 집인데 18년 동안 같이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는 다 문제가 좀 있어. 형 그래? 아니 저희 집에는 며느리가 4명이 있어요. 네, 며느리가 4명이 있고 이제 저희 처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건 제가 뭐 매일 보면서 살았죠 사실. 넷째세요? 아들 중. 넷째입니다. 막내예요. 아니 막내가 며느리는 아니라 이쁠 텐데. 4남 2녀의 넷째. 4남 2녀의 6 중에 넷째인데 형수님이 있고 또 동생들의 처들이 있고 하는데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모시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맨날 그건 당연한 거죠. 인정을 안 해주셨을 때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한 번은 집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야, 한나라 대통령도 똑똑해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형 있고 형수가 있는데 과연 네가 앞장서서 한다고 그래서 왜 나대냐? 그게 되겠냐? 왜 나대냐? 같이 살고 있는데도. 그거는 그랬을 공을 때는 이제 인정해 제가 주셔야 찜 돼요. 싸서 형님네로 보내요. 찜 싸서 나와라가 아니라.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게 이혼도 하는데 그게 왜 안 돼? 그래서 형 집에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전박대를 당해야지. 그게 어머니가.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지킴이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계속 착한 이렇게 며느리만 같이 살고 모시는 그러면 요건 당연하고 형님들이 가끔 해주는 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맞아요. 그게 아마 가끔 그거 와서 때문에 1년에 한 2-3번씩 와서 뭐 재수 씨나 형수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담겨져 있죠. 여성분들은 다 저렇게 자기가 고생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응리 원장만 해도 장남은 아니니까 부모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삼복을 타고났다고. 우리 엄마는 아무런 복이 없어요. 시집 와서 고생한 걸 내가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장남이야. 이게 모셔야 된다는 압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갈 때도 이 여자가 좀 며느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압박은 있는데 또 우리 엄마가 며느리를 사는 걸 또 봤단 말이에요. 저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사는 게.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한 거야. 집사람한테는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가 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나랑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같이 살게 되거든. 같이 살면 천없는 효자, 천없는 효부라도 그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좁은 공간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나랑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까이는 모실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 옆에 있어요. 이제 함 원장님께서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존할 수 있다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희생하면 그 말 자체가 글쎄 그걸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제가 눈치 없는 뭐 남편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무용을 했어요. 한국 무용을. 그 S 그룹에서 이렇게 한국 무용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고 이렇게 고이고이 자라서 본인이 한국 무용을 하러 무용단에 갈 때도 겨울에 보면 미니스커트 입고 부츠 신고 하얀 코트 입고 예쁜 모습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개화기 때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네? 개화기 치마가 까만 치마였죠. 개화기 때 우리 개화기 때 입던 그런 치마 여기서부터 검은 거. 까만 치마에 가리는 거. 하얀 위에 저고리 같은 저고리는 아니었는데 그걸 입고 무용단을 가는 거예요. 저는 얘 왜 이러지? 스타일이 바뀌었나? 갑자기?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몸빼 비슷한 옷을 또 입고 가요. 일바지. 결혼이죠. 결혼하고 나서.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뭐 심통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생각에는 그게 이뻐 보였나 봐요. 그걸 입고 가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걸 또 입고 일바지가 이뻐 보였을까요?
근데 이제 스커트 입은 게 싫으셨겠지. 그럼. 그게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남자가 그냥 홍원빈만 몰라. 홍원빈만 몰라. 자기 진짜 눈치 없다. 아니 근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내분한테? 저는 제가 이제 패션 모델로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기 시어머니 때문에 심통이야. 그게 하나의 패션이라고 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생각했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들었죠. 뭐라고 하면서? 요번에 제가 동침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아내를 인터뷰를 했어요. 요번에 들었어요? 예.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인터뷰를 해서 뭐 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어떤 한쪽의 희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저도 그 당시 몰랐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죠. 그 희생이냐라는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데 희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네, 희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내 기쁨이다?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또 평화로운 우리 집안의 어떤 양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인경 마담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둔하다는 게 증명이 딱 돼버리잖아요. 예. 그냥 집안 조용하고 어머니 눈치 보고 그냥 본인은 내려놓은 거거든 사실은. 그거를 몰랐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내가 말 안 해도 딱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그렇게 했어야지. 여보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옷 받고 있는 당신 진짜 훌륭하다. 사랑한다. 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럼요. 그 여자는 그냥 아우 우리 신랑이 알아줘. 근데 전혀 그게 패션인 줄 알았다고 하니. 자기가 모델이었어. 예, 예. 패션을 하시는 분이 패션으로 알으니 일반인은 어떻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나 그때 너무 싫었어 이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 정도로 끝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심리는 두 가지예요. 정말 마음이 넓어서 뭐 시어머니 한 잔소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정도로 대범하면 예.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눌려서 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처가 쌓여갖고 언젠간 터져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우리 엄마도 혼자 되셨는데 왜 나랑 같이 살린다는 걸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엄마가 싫었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도 목소리 떨리잖아요. 얼마나 그 상황이 너무 힘들게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딱 분리해놓고 그 선상에서 효도도 요만큼 하고 마는 거지 그걸 내가 모시고 끼고 앉아있으면 내가 모시면 괜찮아요. 난 내가 만일에 혼자 된다면 모실 너무 거예요. 잘하시고. 네. 근데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모실 생각은 요만큼도 안 근데 해요. 지금 그거를 그 나이에 아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현명한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뼈는 현명하지 않고 허리뼈는 현명하지. 남편 부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정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아우, 거예요. 이게 이정 쉬운 게 아니 왜 이렇게 아니거든요. 젊은 남자가 그렇게 생각을 못해? 오늘 사냥감 된다 그랬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